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가 1박 2일로 강원도를 방문하게 됐는데 각 시군의 아마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번영회 연합회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뭐 강원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는 아마 느낌은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라는 이 생각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강원도의 하나의 기회 요인일 겁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하면은 뭔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규제 또는 뭐 이게 뭔가 미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혀 있는 곳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실제로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때문에 많은 규제를 당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피해도 있는 그런 지역일 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강원도 하면 뭐 우리 국민들께서 강원도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도 또 저도 공유하지만 또 그중에 일부는 제 어릴 때 기억들 때문에 제 어릴 때 공장 다닐 때 강원도 사람들이 유난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원도에 여러 동료들 이런 생각도 많고 또 성남시장시 선거에서는 사실 우리 강원도민회가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크게 신세를 진 일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면 저희 일가족이 이제 강원도에서 광부로 아버님이 이제 광부 생활하셨기 때문에 광부로 또 인연을 맺고 꽤 오랫동안 거주했고 또 우리 큰형님은 여전히 지금도 태백에서 광부 생활하시다 건설 노동자 하시다가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제가 이 아버님 제사를 모시느라고 강원도 태백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꼭 갔는데 정말로 꼬불꼬불 산길에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기반시설 SOC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를 조금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겨울에 저희가 제사가 음력으로 10월 23일이라 한겨울에 오면 뭐 길도 막히고 무너진 것도 많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을 많이 느껴서 이렇게 강원도에 이제 SOC 기반시설 투자가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정책 공약들 정리하고 발표하다 보니까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SOC 요구도 많고 또 계획도 많고 말은 했는데 오랫동안 진행은 안 되면서 거북이보다 더 느린 속도로 조금씩 이렇게 진척되고 있어서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불만 갖는 사안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막 그 강원도에 계신 여러분들 아마 자영업에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셔서 전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다가 또 강원도가 겪고 있는 독특한 어려움에 더해서 많이 고통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가 제일 중요한 정치의 과제라고 생각하죠. 물론 뭐 안보 또 질서 유지 이런 거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그건 중요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일이다.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민생이 중요한데 근데 그 민생 중에서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총량 아까 오다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는데 과연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정말로 세계 10대 대국에 걸맞을 만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냐, 균형을 갖추고 잘 살고 있냐. 근데 실제는 그러지 못해서 양극화도 좀 심하고 또 격차도 좀 심하고 또 차별도 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행복하게 국민의 삶의 질도 세계 10대 대국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되고 그 중에 핵심이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죠. 또 서민과 또 소위 잘 사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좀 줄여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는 사회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내일 강원도 고성에 가서 강원도에 관계된 정책 공약 발표도 할 테고 사실 전에 이미 제가 강원도는 경선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을 미리 들은 게 있어서 아마 관심 있는 분은 좀 아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은 주로는 자영업에 관계된 얘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보고 여러분 말씀도 귀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시군 현안 사업에 대하여 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준하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께서 강원도 시군 현안 사업에 대하여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강원도 전체에 대한 이제 정책 공약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각 시군 단위, 행정구역 단위의 공약들을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강원도당에서도 잘 준비하고 계실 것 같긴 하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 뭐 저희가 스크린하고 있는 현안들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강원도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군사 규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사실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가장 일차적인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는 것이 바로 이제 경기도 북부, 강원도 뭐 이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성의 명파리라고 하는 데를 워낙 좋아해서 자주 이제 가 보는데 정말 그거 가니까 이제 거의 황폐화돼 버렸더군요. 예. 거기에 연어는 돌아봤는데 결국 경제는 정말로 나빠지는 것 같아서 정말 쓸쓸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에서 매우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가 이제 평화적인 관계로 안착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갈등이 최소화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그게 뭐 강원도 경제가 사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갈등 국면보다는 또 대결 국면보다는 평화 공존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저희가 힘쓰는 것도 강원도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또 정치적으로 갈등 조장이 좀 심해져서 좀 걱정되는 바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으로 이 문제도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까 권명준 회장님 말씀에 이제 상수원 보호 규제 문제와 군용기 소음, 그래서 비행장 이전 뭐 불대기 이걸 해체 문제 오직하면 이런 말씀하실까 싶기는 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판단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너무 섣불러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지역 공약으로 채택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행성이 원주 상류에 있다 보니까 원주를 위해서 희생이 많이 당하는군요. 사실 경기도도 비슷해요. 그 하천 기준으로 상류에 있는 도시들이 하류 도시 때문에 상수원 규제를 받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안보 교육을 고성에서 하자. 근데 뭐 저희가 사실상 고성군하고 제가 성남시 시장 할 때 그 자매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성에 유일한 호텔이 하나 있던데 금강산 호텔인가요? 네. 거기도 우리가 일부러 거기 이제 직원들 연수를 그리러 갔었는데 저는 고성 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교육 연수라도 고성이 좀 하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시고요. 근데 고성은 결국 남북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특히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될 경우에 아마 패키팅 발전의 전기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도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어느 날 찬바람이 확 불다가도 갑자기 봄바람이 불기도 하고 봄바람이 꽃피다가 갑자기 막 한설이 몰아치기도 하고 하는데 잘 관리해야 되겠죠. 결국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함들을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곧 리더의 역할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화천의 임명준 회장님도 이제 통합상수도 실공사 이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제 도비 시비 사업인데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시민 군민 입장에서 그런 말씀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역 사안들도 그러니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사실 조금만 손대면 지역 사업들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군 또는 도 광역단체 사업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책임을 지겠다는 소위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기 일도 아닌데 그런 걸 왜 공약하나? 근데 저희가 낸 결론은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도 조정 감독 역할을 상급기관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수도 시설공사 이런 것들도 조금씩 뭐 추가 지원도 할 방법이 있을 테고 다른 예산 지원들도 좀 조정을 좀 하든지 해서 좀 속도감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신 건데요. 저희도 상황을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군급식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꽤 걱정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경기도도 지금 접경지가 많지 않습니까? 많고 거기도 주둔 병력도 많고 그런데 이제 군 급식 관련해서 저는 사실 지금 여기 지금 조달청이 왜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는 군 쪽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접경 지역 시군들의 농산품만을 쓰는 조건으로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포천시가 먼저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7시까지 시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군 급식은 요 접경하는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먼저 쓴다. 근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들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협약을 먼저 하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지금 역행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버리겠다 이런 거군요. 입찰하면 이제 중국 농산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약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균형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국가 전체로 보면 혹시 뭐 외국 농산물이나 전국에서 가장 싼 걸 조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근데 해당 지역의 농민들한테는 기회가 박탈되지 않냐. 그래놓고 농촌 지역도 어려우니까 거기다 재정 지원하고 이러지 말고 자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재정적으로 훨씬 국가 재정을 아끼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하는 제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접경 지역 해당 시군 또는 그 인근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우선 사용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적병지에 지원하는 하나의 방식이겠죠. 예, 이건 기대해 좋습니다. 이건 제 신념에 관한 것이어서요. 예. 그리고 최현 회장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제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는 경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군 지휘부하고 자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군 규제 면적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거기 집중해 왔어요. 상당히 많이 해제했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는 기묘하지 않는 군사 규제는 줄이자 이렇게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강원도도 아마 혜택이 꽤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못했어요. 있는 필요한 부대인데 왜 하필이면 도심에 알박기 하듯이 있어가지고 도심 발전을 가로막나 그런 문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 도심이나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있으면 꼭 필요한 것만 쓰지 쓸데없이 넓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지적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최현 회장님 덕에 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돼서 기회가 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군부대도 뭐 손해 보지 않게 필요하면 좀 외곽으로 좀 옮기고 특히 뭐 야전 부대들은 그 시설 비용 별로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야전 부대들 옮기는 거는 좀 지역 경제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영철 동해 회장님 재밌는 마지막이라 소프트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전국 번영의 연합회를 강원도를 중심으로 조직하게 좀 하자.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제 도심에 있던 단체장 출신이라 도심은 조직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강원도 시군들은 규모가 작으니까 되게 번영이 하나로 다 동네가 다 통합이 돼 있어요. 근데 저기 가면은 별 조직이 다 있습니다. 골목형 중심 재래시장 연합회 뭐회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복잡해서 쉽지 않은 과제를 던져주신 건데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청와대로 이거는 이런 요청을 여러 군데서 받는데 이걸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 같아요. 대답이 됩니까?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면. 네, 그럼 할 수 없고요. 그러면은 우리 뭐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는 거는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진짜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이제 말하면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정치를 하면서 신념으로 가져왔던 것이고 그런데 저는 약속하면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제가 약속 잘 안 하는데 하여튼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영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의문 내용도 있죠. 건의문도 제가 간단하게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정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 것일 테니까요. 자, 첫째 교통망 확충, 그다음 기반 시설 확보 문제는 내일 저희가 공약 발표 내용에 그다음 전에 제가 경선 당시 발표한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어서 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제1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겁니다. 하고 그러니까 평화특별자치도 대체 내용이 뭐냐? 이름만 붙여주면 되는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서 뭐 충분히 지역 자체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어라. 그럼 그 말일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5급 3특 체계 그러니까 부울경,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충청, 서울, 수도권 외에 소외되고 있는 강원, 전북, 제주 여기는 특별행정구역으로 특별자치도 시도로 만들어서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서 지금과는 좀 다른 발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니까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어서 나중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설악산 오색 약수 삭도 문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또 여기서는 찬성하고 저기는 반대하고 이때는 찬성했다 저기는 저때는 반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제가 오색에 인연이 많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청원했다가 답을 못 들은 장소입니다. 제가 자주 놀러 가는데 정말 제가 오색을 좋아하거든요. 오색에서 등산도 많이 대청봉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들 만들어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좀 보자. 첫 번째 뭐냐면 제가 덕유산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무주구천동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무주구천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옛날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한테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무주구천동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주구천동을 거의 안 가요. 공무 아니면 아예 안 갑니다. 왜 그래 됐냐면 그 케이블카 덕유산 꼭대기에 케이블카를 꼭대기에다 설치해 놔가지고 등산을 가면 등산을 열심히 가다 보면 앞에 그 구두신한 양복 입은 아저씨가 떡 나타나가지고 담배 피고 있어요. 이게 뭐 어디지 이게? 이게 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덕유산의 희소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유산은 순위에서 상당히 산악인들의 선호 순위에서 상당히 밀려버렸어요. 옛날에 거의 한 우리나라에 3, 4위 정도 같습니다. 계곡도 좋고 산이 좋아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반대 의견을 냈던 이유는 그게 중청, 끝청, 뭐 소청, 대청 이 등산 라인에 거기다 또 케이블카를 설치해 놓으면 설악산의 희소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필요하죠. 필요하면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그게 현실적인 방법일 거다. 전국의 환경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야 거기다가 케이블카로 막 했더니 그 외설하게 왜 케이블카 올라가는데 그럼 어디죠? 관음 건금성. 건금성이 싹 망해버렸잖아요. 그 근처가 풀도 안 사는 땅이 돼버려서 거기는 케이블카 타는 용도 외에는 아무도 안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상생하는 가능한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라인이나 별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쪽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서로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뭐 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진짜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지 저희가 대안 없이 기대만 하게 세월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시구나. 안 그래도 아까 그 오색 이장님 말씀도 하시던데, 네네네. 하여튼 그런 문제도 나중에 한번 현실적으로. 참 문재인 정부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예? 자, 셋째 용문 홍천철도는 이게 경기도의 그러니까 용문면 민원등도 관계가 있어서 제가 도지사 할 때 이미 사인하고 나온 현안이라 이거는 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홍천 항공대 문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 이것도 역시 아까 보니까 홍천에 600명을 고용하는 새로운 첨단 기업이 들어왔는데 어쩌면 홍천에 그게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어요. 근데 만약 그런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면 외곽으로 옮기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상황을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제가 또 나중에 따로 한번 주세요.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좀 명함 좀 이따 하나 주세요. 그다음에 동해신항 수소 전용 항만 지정 육성에서 북광물류 복합 항만 조성 뭐 이거는 충분히 뭐 실현 가능한 좋은 안인 것 같고요. KTX 배차 시간도 필요한 만큼 조정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손님도 없는데 계속 다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손님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 수소 탄소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 기반으로 강원도를 만든다는 건 저희 공약에도 있는 얘기여서요. 의료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산업관광 활성화 특례법 뭐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이게 너무 규제도 많이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 일단 다 드렸고 내일 또 저희가 입장도 낼 텐데 뭐 여러분들 사실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마 이것뿐이겠어요. 수없이 많은데 아마 이제 저에 대한 배려로 짧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데 제가 시간을 조금 활용해 드릴 테니까 우리 이광재 의원님이 한 말씀 하시죠.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우리 허영 의원님 하시면 너무 많이 갔다는데 우리 이광재 의원님이